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여러분은 가장 행복했던 추억하면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여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즐거웠던 축제의 순간을 찾아 나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축제를 꿈꾸는 삶의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시원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 빛나는 MC로 서고 싶었던 첫 발걸음은 설렜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하지만 가진 건 열정뿐이었던 청춘에게 세상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는데요. 번번이 좌절되는 꿈 앞에서도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는 기대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의 벽에 수없이 부딪히며 찾아낸 신락 같은 희망. 유명 인사들을 만나며 도전의 가치를 깨닫다. 자신의 실패를 걸음 삼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공연 기획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웃음과 즐거움이 필요한 모든 현장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히며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껍데기를 깨고 나온 유쾌한 열혈 청춘의 살아 숨쉬는 성장기가 펼쳐집니다. 즐거움을 만드는 축제 같은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큰 박수를 쳐주셔서 오늘 좀 강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청소년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나요? 사실 제일 어려운 강연이 청소년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강연이에요. 대부분 꿈과 희망을 주러 갔다가 제가 잃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 부디 좀 제 메시지가 잘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사를 기획하는 행사기획 디자이너 놀이터 엔터테인먼트 대표 조찬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놀이터 엔터테인먼트는 뭐 일단 좀 즐겁게 시작을 할게요. 뭐 행사 공연 기획사입니다. 그래서 행사 기획 연출에서부터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는 행사 이벤트 토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그 처음부터 이 일을 한 건 아니고요. 2005년도 사실 제가 SBS 개그맨 출신입니다. 몇 분이 또 이렇게 하시는데 잘 모르시겠잖아요. 잘 모르시겠죠? 못 웃겨서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잘 웃겼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어찌됐거나 제가 이 개그맨 생활을 한 2년 정도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SBS 우차사가 폐지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SBS 우차사가 폐지되자마자 철새처럼 KBS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운이 좋게 리포터 MC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맡았던 프로그램이 그 맹꽁서덩이라고 우리나라 당대 가장 유명한 스타들을 만나서 그들 인생의 사자성어를 들어보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아버지 최불암, 나경원 의원, 강부자, 이순재 만나보고 싶습니다. 농담이고요. 정말 이 모든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관계자분이 이런 얘기를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다 만나고도 못 든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를 보면 어색하듯이 프로그램도 어색하게 또 폐지를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실업자가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벽에 부딪히는지 아시나요? 어떤 벽에 부딪히나요? 네,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저도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저의 마지막 일이 될 것 같아서 되게 서글펐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진짜 즐겁게 일했을 때는 언제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방송 생활을 할 때가 가장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방송이라는 것이 제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방송국에 부름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럼 내가 가장 즐거웠을 때 일은 언제였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제일 즐거웠을 때는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축제 기간이 정말 즐거웠었어요. 저는 예대를 나왔는데 축제 기간이 되면 하늘에 뜬 별보다 학교에 뜬 별이 더 많다고 당대 내노라는 스타들이 다 학교에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스타를 보고 선배라는 이름으로 어깨를 마주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이렇게 축제처럼 재미있게 보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그때 그러면 축제를 만드는 기획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상상이었어요. 즐겁게 상상하는 일이 바로 제가 공연기획사를 처음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가수 싸이를 섭외하고 그래 유재석 선배를 섭외하고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사업을 할 때도 창업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머릿속으로 즐거운 상상을 했습니다. 공연 기획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냥 즐거운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연 기획자가 되면 그 안에 핵심 가치라는 것을 갖고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행사를 즐기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다 공연 기획자만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때도 그냥 즐기는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죠?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꼭 붙습니다. 소통과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공연 기획자의 핵심 가치입니다. 즐거움은 이 현상인 겁니다. 본질 위에 이 즐거움을 입힐 때 가장 아름다운 행사가 나타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0%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50%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사업을 예측할 수 없던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제가 공연 기획을 하면서 저도 예측할 수 없게 국가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메르스가 있기도 하고 조류독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됐어요. 그때 가장 많이 예측할 수 없었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소나기가 내릴 때 이 소나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비를 맞으면 될까요? 네, 맞아요. 잠시 피하는 거예요. 고통이 다가올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고통에 맞서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숨을 고르는 일이 좀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국가 행사가 일어나서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당했을 때 그때 무너지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벤트 업체. 그때 저보다 더 많이 손해를 입으신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고 하지 않냐. 너도 힘을 내고 우리 한번 이 시기를 잘 이겨내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이상한 열정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고통이라는 거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더 위안이 되는구나. 저는 이 열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열정적인 사람이야. 조 대표는 정말 열정이 넘쳐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그냥 그래서 이 뜨겁게 갖고 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열정이라는 게 뭘까? 그냥 달아오르는 것들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단어에는 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정이 파생된 거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P-A-T-I 패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의 어원을 찾아보니 열정의 또 다른 말은 참고 견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열정의 또 다른 말은 쉽게 달아오르는 거야 이게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 언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즐거움이 필요한 건 즐거울 수 없는 상황에, 국가 행사에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든 행사가 취소됐을 때, 그리고 우리의 메르스나 도리독감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필요한 게 진짜 열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행사 기획에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기획안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큐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은 여기에 맞춰서 약속을 한 듯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공연 기획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이 기획안입니다. 처음에 상상을 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약속을 하듯이 누군가 나오고 끝날 때까지 수정 보완을 해갑니다.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한번 이렇게 내가 이거야 라고 해서 말 그대로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업에 몰두해 있으면 사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연기획과 사업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같이 맞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일이에요. 아무리 제가 좋은 기획의 의도를 갖고 유익하게 공연 기획을 짜도 보시는 분이, 참여하시는 분이 재미가 없어하고 유익하지 않아 하면 그 공연 기획은 좋은 공연 기획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트렌드를 읽는 방법 2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로 대형 서점에 가는 거예요. 대형 서점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서 요즘 현재 유행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들을 1번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제가 찾는 것이 바로 시청률이 높은 TV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겁니다. 시청률이 높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역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트렌드를 읽는 마음으로 대형 서점에 가거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공통점을 제 사업에 연결하는, 커넥션 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기자 선생님의 모순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생이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발 내딛는 그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I know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ill happen.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 선택을 하시고 앞으로 결정을 하시고, 지금은 생각의 지혜보다는 경험의 지혜를 우선으로 키우실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저는 행복한 행사를 디자인하는 행복한 디자이너 조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험의 지혜를 쌓는 방법. 즐거운 상상을 하며 큰 그림을 그려라.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라.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트렌드를 읽어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아유, 야, 우물쭈물하다가 뭐 이럴 줄 알았지. 뭐 영어를 갑자기 마지막에. 아유, 야, 많이 또 이렇게 연구하셨어요. 영어를 또. 예,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야, 예. 요즘 하루 5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띠링띠링 이런. 예. 대본을 보면 떠오르는 공연 기획계의 행사 요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정. 요정이십니다. 요정이죠. 대단하십니다. 약속해줘. 야, 좀 웃어주세요. 두 분 웃으시네요. 야, 그래도 개그맨 출신답게 웃음을 또 강요하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피가 있어요. 그래. 안 웃으면 괜히 걱정되고 오늘도 뭐 작가분 계속 눈치 살피게 되고 하면서. 자,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딱 잘라서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파릇파릇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소생하는 것 같고요. 네. 이때는 워크숍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 뭐죠?
캠프를 가야 돼요. 예. 예, 가을입니다. 가을 뭐예요? 한마음 체육대. 예, 겨울이 비시즌인데 자 우리가 휴식을 맞이하기 전에 12월 때 뭘 하나요? 송년회를 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영역을 모아서 예.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야, 듣기만 해도 굉장히 쏠쏠할 것 같은데 이게 예. 또 수익 구조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예. 수익 구조가 어떻습니까? 수익 구조는 네. 사실 이런 데서 얘기하기가 조금 겁이 나요. 예. 왜냐하면 요즘 안 좋은 사건들도 좀 많이 있고 조사도 좀 들어오고 이런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예. 근데 뭐 저희가 좀 팩트만을 얘기를 드리면 네네네. 공연기획이 일단은 조금 잡혀져 있는 금액들이 좀 5천에서 한 1,000 단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예. 저희가 할 때마다. 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저희가 이렇게 4개 정도는 꼭 하고 있고 예. 그 위에 또 이렇게 새끼를 낳는 경우들이 있어요. 송년회를 하나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가끔씩 운이 좋을 때 여러 개씩 이렇게. 예.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도 제 강연 때 좀 얘기를 했는데 예. 저희가 어떤 이 메르스라든가 예. 국가 행사들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리면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돼요. 예. 이럴 때는 또 매출이 없어지죠. 안정적이진 않다. 예, 하지만 맞습니다. 벌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번다. 그렇죠. 요거 세무조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공연을 기획하고 뭐 행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대표님이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노하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 예. 2가지 정도가 있는데 2개요. 예, 네. 딱 너무 많이 얘기하면 영업 비밀이니까 예. 안 되니까 예. 딱 2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또 개그맨 출신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 공연 기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기획을 하는 일이에요. 네네네. 근데 제가 뭐 이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제 행사 MC를 보기 시작하니까 예. 다른 누구보다 이 기획을 하는 감각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세형 좋아하세요? 그렇죠. 예, 저랑 같이 개그맨 시절에 같이 있었어요 극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세영이 이러면 이런 게 있어요. 예. 지금 똑같아요. 병수, 동기야 이러면 그 사람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요? 예.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예. 저희 그 동료들을 예. 섭외하는데 공연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는 그냥 업자로 섭외하는 게 아니라 동료를 섭외하니까 예. 이게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고 그거 이외에도 사실 이 공연 기획의 가장 중요한 건 기획을 하는 일입니다. 네. 그게 사실은 되게 이렇게 창조적인 일인데 저희가 뭐 개그맨들이 되게 창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처음에 예. 사업기획서를 또 잘 쓰셔서 청년 창업을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사실 무일푼이었는데 사업을 하려면 저도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성적으로 피드백을 해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SBA라고 서울시 창업센터를 통해서 예.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예. 그때 사업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때 당시에 써서 제가 합격을 해서 사무실 공간을 대여받게 되고 지원금 한 2천만 원을 받게 되면서부터 어우. 제 사업이 사실 발판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업기획서를 어떻게 잘 썼는지 또 노하우나 좀 팁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것도 사실 영업 비밀이긴 한데 뭐가 다 비밀입니까?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예. 2가지 정도만 예.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노하우 2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업 계획서를 처음 쓸 때는 감성적으로 쓰셔야 돼요. 거기에 이성을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정말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예. 그거는 감성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쓴 다음에 이것을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또 한 번 다시 훑어보는 거죠. 제가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이성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고 싶다. 맨 처음에는 감성적으로 그립니다. 네. 내가 미국에 갈 거야. 그렇다면 다음 날 일어나서 그거를 이성적으로 다시 피드백을 해보는 겁니다. 자, 미국에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비행기 티켓을 사야 돼요. 예. 자, 비행기 티켓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얼마가 있나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해 나가면 예. 저에게 그 목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여러 번 사실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본인이 뭘 원하는지 사실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업계획서 쓰라 그러면 되게 난해해요.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제일 좋은 건 사업계획서를 많이 쓰다 보면 제가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 이게 잘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공연 기획을 하면서 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제가 그 얼마 전에 기획한 것 중에 네. 대학교에서 이 창업으로 한 이렇게 한 몇 명, 한 4명 정도의 연사를 모셔서 하는 이렇게 창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블로그라든가
같이 질문을 남겨놓는 것들을 항상 남겨놔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예. 뭐 오늘 이거 듣고 어땠는지 섭외자가 다 있으니까 예.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망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갑자기 저희 블로그랑 저희 문자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명 한 명 한 150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네. 근데 그 순간에는 정말 내가 잘했구나. 예. 이거 행사 기획 그리고 내가 이 기획자가 되기를 되게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조찬우 대표님에게 예. 공연 기획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공연 기획이란 그 마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 마시멜로가 되게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 공연 기획이 되게 달콤하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 한번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되게 유명하게 강타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맛있는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서 좀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린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맛있는 마시멜로를 먹고 잘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에게 공연 기획이랑 좀 그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좀 기다림도 있고 먹었을 때 환상적으로 이렇게 이 맛이야 하는 느낌, 네. 물 만난 고기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공연 기획은 마시멜로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멕시코의 칸쿤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멕시코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음악이 싸이, 강남 스타일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인들이 저를 보자마자 다 강남 스타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예. 문화적인 차이만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그걸 예. 보면서 되게 많이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런웨이는 문화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드는 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런웨이입니다. 야, 세계를 하나로. 예, 맞습니다. 예, 또 어딘가에서 예. 또 이렇게 멋지게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한 어떤 기업을 만들고 계시고 예. 그 중심이 돼서 좀 앞으로도 정말 글로벌한 회사로 문화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오랜만에 만난 동기로서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죠. 목표까지 가는 길을 즐겨보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미래가 축제의 무대로 변해 있을 겁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또 방송을 한 것 같은데 YTN에서 이렇게 첫회 복귀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지는 서로 다 다른 문제지입니다. 남의 인생을 보면서 정답을 보고 베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 즐거운 상상을 시작하세요.